요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최대 이벤트가 정치 이벤트가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제 이틀 사이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거 좀 다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여론조사 나왔죠? 예. 자, 저의 이론이 거의 정확하다. 털레반 30%. 제가 그랬잖아요. 털레반 30%다. 그래서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 32%, 정청래 27.2%. 참, 저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대충 때려 맞췄는데도 털레반 30%. 이거 거의 데이터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털레반 외에는 다 김민석 아니면 송영길로, 교통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통정리가 돼버렸다, 이제. 그 27%니까 거의 뭐 30% 나온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딱 털레반만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 협박하고 안 통하면은 이 30% 데리고 나가가지고 지들이 당을 만들면은 재집권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게 그대로 옮겨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안 그래요, 이건.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30%나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얘네들이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나가버리면 이 털레반 중에 90%는 민주당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보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정청래가 만약에 정청래하고 문조털레유가 탈당을 해서 뭐 조지리당을 만들었다, 아니면 문조털레유당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민주당 30%가 자기들을 지지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적을 바꾸는 순간 따라가는 건 10%.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따지면 5% 이하예요. 이건 민주당 지지층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5% 이하로 떨어져요. 5% 이하로 떨어지면은 절대 대선 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 믿으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열 협박을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나갈 테면 나가라 라는 배짱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잔당까지 소탕을 하고 민주당에서 잔뿌리까지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털레반 중에도 90%는 그렇게 완전 무지능 상태는 아니에요. 문체 상태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놈들이 탈당하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빠져나옵니다.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러면서 빠져나오고요. 자, 양자 대결 보실까요? 양자 대결을 거의 과학이죠? 김민석 47.3, 정청래 31.6. 30% 과학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정금자 30%하고 털레반 30%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30%는 제가 정금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만들어준 별명입니다. 정치적 금치산자. 개새끼를 공천을 해도 빨간당 찍는 이 유권자가 30%예요. 이분들은 자연적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다행인 거는 정금자들은 대부분 연령이 70대 이상이야. 정금자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를 해요. 사람이 어쨌건 죽잖아. 자연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정금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늘의 뜻에 맡기면 돼요. 자연 감소가 된다. 근데 털레반은 아직 많이 남았어. 털레반이 이제 50대 60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40년은 털레반은 생존이 가능해. 그래서 털레반은 자연 감소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인공 감소를 시켜야 된다. 인공 감소. 우리가 설득할 사람은 설득하고 조롱할 사람은 조롱하고 고립시킬 사람은 고립시켜가지고, 털레반이 제가 볼 때는 설득 안 되는 사람은 10% 정도로 봐요. 그 딴지에 미친놈들 있어. 그건 10%야. 그러니까 털레반 30% 중에 10%가, 그러니까 1% 내지 2%. 지금 조국당 지지율 있잖아요. 그거는 감소가 안 돼요. 거기는 자연 감소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1%나 2%는 상관이 없잖아.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90%를 돌려 세워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이제 김민석 쪽으로 힘이 확 쏠리죠.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를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 총리 쪽으로 확 힘을 실어주면서 정신 번쩍 차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47%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는 36%니까 지금은 이제 김민석 쪽으로 가야죠. 그죠? 여론조사만 봐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김민석 쪽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정청래는 조금 야금야금 줄어들 겁니다. 지금 31%인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30% 이하로 내려가게 될 거다. 예. 정상적으로만 가면은. 자, 이렇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원 CNI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천지일보 여론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요거는 표가 없나? 아, 이게 표가 없네요. 요 숫자를 제가 숫자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에요. 이건 이제 당원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김민석 29.1, 정청래 23.5, 송영길 19.7이죠. 송영길과 김민석을 합치면 50% 넘어가죠. 예, 거의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김민석 47.3, 정청래 31.6, 그 다음에 송영길 33.2, 정청래 27.7,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예,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스 토마토에서 어제 발표된 거죠. 이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김민석 대 송영길 대 정청래. 그러면 김민석 24, 정청래 18.4, 송영길 15.8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수치가 적긴 한데 거의 비슷한 구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정청래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 나오고요. 진보층으로 가면은 김민석이 32.7, 정청래가 27.9, 그 다음에 송영길이 21.1, 50% 넘어가죠? 김송이, 민송이 50%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시면은, 김민석이 3자 구도인데도요, 김민석이 40.1, 그 다음에 송영길이 24.0, 정청래가 22.9가 나와요. 송영길과 김민석을 합쳐서 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죠.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한 게 월요일이니까 지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여론조사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격차가 더 벌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유령당원 문제, 1인 1표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얘네들이 장난질을 칠까봐. 물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돼요. 소영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중립지도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정청래가 사퇴를 하면은 사무총장과 등등 중립적인 인물들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기관을 교체를 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여론조사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관위에서 지금 뭐 선관위 때문에 논란이긴 한데 선관위에서 당대표 선거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당원 전수조사를 해야죠. 당원 지금 명부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권자를 확정을 하면서 당원 명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거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건 이제 당 지도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격차를 많이 벌려야 돼요. 최대한 격차를 벌려야 된다. 그래야 당원 투표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판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엇비슷하게 나오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데 선거를 까보니까 이게 전혀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를 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7대3까지 나와야 돼요. 7대3까지 나오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또 송영길 의원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오산시장 후보였던 김민주 후보가 증언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김민석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거예요. 네.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번 그 전당대회에 대한 그 어떤 차기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고요.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 함께 잘 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송영길 대표가 되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김민석 총리에게 김 총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런닝메이트면 런닝메이트 아니면 지지선언이면 지지선언 모든 거를 김 총리 의중을 먼저 내가 생각하겠다. 먼저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보고 자, 뭐 누차 말씀드린 얘기지만 아직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뭐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를 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채팅창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만났고, 두 분이 만나서 송영길 의원의 의견은 김민석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게 의견인 거예요. 그죠? 뭐 런닝메이트가 됐건 지지 선언이 됐건 김민석이 원하는 대로 송영길은 역할을 하겠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를 뭐 경쟁 관계나 갈등 관계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주장들을 좀 삼가해 주세요. 그죠? 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는 결국은 정청래에게 도움을 주는 정청래 이중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동영은 또 뭐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둘이 출마를 했다가 뭐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쇼하는 거예요. 그 쇼할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송영길 의원 지지자들이 있고 김민석 의원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다 친명인데 우리끼리 갈등 관계가 생겨요. 아무래도 선거를 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뭐 단일화 쇼가 지금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그걸 누가 봐도 김민석하고 송영길은 원팀이라는 걸 다 아는데 굳이 둘 다 출마를 해가지고 뭐 단일화를 해서 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를 낸다. 그거 정치공학이고 올드 정치예요. 올드 정치. 진정성의 정치의 시대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동영이가 참 다 나쁜데 이 정치를 좀 잘못 배웠어. 선거공학으로 정치를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다 아는 거니까 두 분이 잘 힘을 합쳐서 송영길, 김민석 뭐 두 사람이 같이 나온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김민석 총리를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김민석으로 천하통일, 김민석으로 의견 통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안 할 건데 뭐하러 총리를 내려놓고 나오겠어요. 웃기는 거잖아. 송영길이 할 수 있는 걸 굳이 김민석이 총리까지 내려놓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